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패스워드.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런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뭐가 됩니까? 바로 무슨 함수? 스캔F 함수. 요 함수 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얘는 뭡니까? 뭘로? printf 해서 뭡니까? 학번하고 요렇게 학번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학번이라는 글자가 뜨고 그 밑에 뭡니까? 스캔F가 여러분 학번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뭐를? printf 해서 뭡니까? 패스워드 하면 어떻게 되죠? 요 밑에 뭐가 넣는 거야? 스캔F 해서 뭡니까? %d 해서 우리 뭡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스라고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요 패스워드 변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중에 둘이가 같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앞에 뭡니까? 지시문이 있어, 지시문. 근데 얘도 뭡니까? 앞에 이제 뭘 넣어주니까 이제, 요런 지시문을 넣어주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좀 더 프로그램이 이제 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면, 자, 지금 처음에, 자, 이 상태에서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뭘 하라고 하는지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작업을 해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자, 뭐를, 어디에? 스캔F 앞에는 항상 뭡니까? 한 쌍으로. 이렇게 값을 갖다가, 이렇게. 항상 뭡니까? 스캔F도 항상 앞에 printf를 먼저 하나 지시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캔F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가 또 수정됐으니까 또 뭡니까? 다시 컴파일 해야 되겠죠. 컴파일을 하고, 빌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디버거에서, 자, 이번에는 뭡니까? 뭐가? 자, 이제 첫 번째 계산할 값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500.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50. 그렇게 해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계산기 값이 출력이 돼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이제 지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1 프로그램보다는 뭡니까? 뭐가? 응용 2-2 프로그램이 훨씬 더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뭡니까? 2-1 그 소스 코드도 뭐 하는 거? 계산기 구하는 거지만, 응용 2-2는 뭡니까? 좀 더 뭡니까? 똑같은 계산기인데 뭡니까? 좀 더 쉽게 능동적이고 좀 더 뭡니까? 편리하죠.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스캔F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우리가 사용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가 어떤 값이 이제 정해진 게 아니고 뭡니까? 키보드로 그때그때 자기가 사용자가 입력할 때마다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계산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능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똑같은 기능이 좀 어떻게 돼요? 좀 더 편리하고 또 성능이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만들고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printf라는 함수도 알아야 되고, 또 scanf라는 함수, 여러 개의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결국에 우리가 뭡니까? 이 함수를 갖다 사용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printf 함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 함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대로, 계속 입력되는 AB가 어떻게 됩니까? AB 처음에 한번 하고 또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코드를. 그래야 되는데 뭡니까?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기능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뭡니까? 아,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이 함수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내용을 할지를 갖다 우리가 아직 키보드로 넣어주기 전까지는 수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뭡니까? 스캔F는 이 앞에 뭐를 하나? printf를 통해서 뭡니까? 어떤 지시사항을 갖다가 알려주면 됩니다.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스캔F. 다음에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스캔F를 사용한다고 하면 항상 printf하고 한 쌍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꾸 하면 얘를 자꾸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들어감으로 해서 뭡니까?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얘기 듣는 것처럼. 자, 첫 번째 값을, 계산할 값을 넣어라. 두 번째 넣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문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훨씬 더 빨리 쓸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퀴즈를, 책에 있는, 책에, 제가 퀴즈를 올릴 텐데, 자, 우리 63페이지. 63페이지에는 우리가 셀프,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해본 이 코드를. 자, 그럼 얘는 뭡니까? 값을 뭐죠? 3개 입력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값을 갖다, 아까 우리 했던 건 뭐죠, 우리가? 값을 갖다가 A, B라고 하는 2개 입력받아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결과를 갖다가 출력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는 뭐라 되죠, 여기는? 근데 입력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2개가 아니고 3개죠, 3개. 3개 입력받아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얘 둘만 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입력값이 3개가 돼버리면 결국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뭐가? 변수가 몇 개? 3개 되겠죠, 3개 변수. 그럼 변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인티저 A, B에서 뭡니까? 하나 더.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구나.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뭡니까? 풀어볼 때, 어떤 값을 갖다가 내가 입력받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변수가. 그러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메인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변수를 많이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많이 할당이 되겠죠. 그죠? 많이 점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다음 문제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값을 어떻게 입력받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수를 항상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기 셀프 스터디는 어떤 거냐면 그게 3개 입력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63페이지 밑에 뭡니까? 키보드, 거기에 퀴즈. 자, 63페이지 퀴즈 보면 어떻게,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는 함수는 뭡니까? 스캔F 함수죠. 그죠? 그리고 그 함수를 쓸 때는 꼭 앞에 뭐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뒤에 내용들이 지금 앞에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점은 뭡니까? 일단 짜보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저 내용들이 아직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한번 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3장부터는 이제 또 세부적으로 프린트F나 이 함수들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일단은 한번 하는 걸 봅시다. 자, 그리고 8장 얼굴은 A는 아까 우리 100개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9번 라인, 2-1.c 여기서 B는 50,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했는데, 얘가, 우리 뭡니까, 우리가? 응용 2-2.c,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이 소스 코드, 자, 한글로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얘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스캔프죠. %d, 그 다음에, 요렇게. 얘는 뭡니까? 다시, scanf %d.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책 퀴즈에 뭡니까? 얘는, 이 함수는 뭐죠,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뭡니까? 함수죠, 함수. 그러면 항상 함수는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 문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건 어떻게 씁니까? 항상 내가 넣고자 하는 것 같아. 더블 코테이션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뭡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대충 빠른 사람 알겠죠? 얘는 뭡니까? 입력받는데, 어떤 타입의 값을 입력받는다는 말입니까? 정수형. 아까 제가 D가 뭐라 했습니까? D가 우리 10진수, 우리식 데시말이라고 하는 10진수, 우리식 정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약자의 D라고, D. 그래서 얘는 뭡니까? 값을 입력받는데 어떤 형태의 값을 입력하라는 말입니까? 정수 타입의 값을 갖다 입력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퀴즈 보면,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scanf라고 하는 함수, 자, 우리 책의 63페이지입니다. 퀴즈. 그래서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는 함수는 scanf고, 그리고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함수의 괄호 앞에 뭡니까? 변수를 쓸 때 꼭 앞에 어떤 거?
요걸 쓰죠, 요거. 그 앞에 요 기호를 갖다가 꼭 붙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우리 무슨 거냐면, 요걸 갖다 얘는 뒤에 가면 나오면 우리가 주소 연산자. 일단 나중에 뒤에 할 거니까 한번 그냥 이름만 알아놓으시죠. 일단 주소 연산자. 그래서 항상 그 주소 연산자를 갖다 앞에 붙여줘야 돼요. 요 A는 뭡니까? A는 변수죠. 항상 변수 앞에 주소 연산자를 갖다 꼭 붙여줘야 한다는 걸 갖다가 그게 우리 지금 퀴즈잖아요, 퀴즈.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뭡니까? 스케일파를 자꾸 앞에 요거 이거 주소 연산자를 자꾸 빠뜨리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꼭 스케일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주소 연산자를 꼭 써줘야 된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주소는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 들어봅시다. 자, 일단 인티저 A, B라고 얘는 뭐 한 거죠, 얘는? 변수수는. 자, 계속 제가 물어보죠. 변수수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변수수는 하면 우리가. 자, 이게 우리 메인 메모리다. 이 메인 메모리 안에 우리가 값을 갖다 이렇게 변수수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수수는 하면 어떻게 메인 메모리 상에 공간이 할당된다 그래서 공간이 그죠? 우리 책에서는 무슨 물건을 담는 그릇이라는데 하여튼 뭘 담는 공간. 저장 공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뭡니까? 요까지는 우리 뭡니까? A라고 하는 변수가 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어디까지? 요까지는 우리 뭡니까? B라고 하는 변수가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 안에 값을 넣을 수 있다. 이 크기보다 크지는 값을 넣을 수 없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공간 이렇게 할당되는데, 그러면 우리 메인 메모리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요 다음에 뭡니까? 여기 다음에 A의 값이 어떤 키보드로 100을 받게 되면 그 100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여기에 100 들어가겠지, 그지? B에 어떻게 됩니까? 50의 값이 들어갈 거라고. 그럼 그 값을 갖다가 읽어올 때 찾아가지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자, 리절트는 A 플러스 B에서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자, 여기에 우리가 또 4칸. 여기는 우리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쓸 수 있는 공간이죠. 공간이 하정되면 여기서 우리가 integer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에 들어간 두 값을 갖다가 더하기 해서 우리 뭡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150이 들어가잖아요. 150.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여기 있는 A라는 변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뭡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 보내려고 하면 뭘 자, 우리가 친구한테 편지 보내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친구의 뭐죠? 주소예요, 주소. 친구한테 메일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되죠. 그것처럼 뭡니까? 우리 메모리 공간에도 보면 이 각각의 공간들이 뭡니까? 얘는 예를 들어가지고 1000, 얘는 1001, 얘는 1002, 얘는 1003, 얘는 1004, 얘는 1005, 이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이런 주소값들이, 이런 주소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그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할당하면 이 A라고 하는 데는 주소, 1000번지 주소를 찾아가면 A라는 값을 읽어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뭐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지금 A라고 하는 데서 값을 갖다 받아서 우리가 스케일 읽어와야 되는데, 이 A가 뭡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앞에다 주소 연산자를 갖다 꼭 붙여줬잖아요. 그 주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주소는 무슨 주소? 우리 메인 메모리의 주소. 변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 갖다 우리 뒤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값을 갖다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포인트 주소를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책 뒤에 가면 나오니까 우리 다음 학기 좀 배울 것 같은데 하여튼 포인트는 뒤에 나오는데 좀 학생들이 제일 언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 포인트 대한 개념.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 같다 머리에 좀 그 지식과 공간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뭡니까? 프로그램 하면 프로그램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뭡니까?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쉽게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그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뭡니까? 뭐를 움직이는 겁니까?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 하드웨어를 통해서 동작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뭡니까? 프로그램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들 뭡니까? 이런 컴퓨터 구조라든지 이런 메모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1학년 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우리가 먼저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마 뭐 운영체제라든지 컴퓨터에 관련된 메모리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라고.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짠 프로그램이 어떻게 올라가서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구나 갖다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뭡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더 뭡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가 뭡니까? 메모리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50바이트를 갖다 우리가 50kb를 갖다 우리가 쓴다 그러면 어떤 애는 뭡니까? 100kb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럼 뭡니까? 둘도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프로그램이 갖다 가급적이면 메모리를 갖다 적게 먹는 소프트웨어가 좋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게임 소프트웨어 깔면 어떻게 되나? 그게 게임 소프트웨어를 갖다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리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동작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과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가급적이면 메모리를 적게 먹는 게 좋은 거로.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모리에 대한 개념은 제가 다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조금씩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 뭐냐면 앞에 요거는 요게 얘는 무슨 기호다? 주소 연산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무슨 주소? 우리가 변수 선언했을 때 할당되는 요 메인 메모리의 주소를 말하는 거다라고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이 뭡니까? 63페이지, 우리 이제 책에 이제 쉽게 2장이 다 끝이 났는데, 우리 뒤에 책에 보면 이제, 뒤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뒤에 나와 있는 우리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는 우리 예제 모음, 거기 보면 우리가 뭡니까? 1번 있고 2번도 있는데, 거기 보면 뭡니까? 다 계산기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제 1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예제 2는 뭡니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아직 안 배운 거죠. 예제 우리가 이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봤더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페이지 몇? 64페이지. 예제를 보면, 인티저 A, B, C, D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를? 4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우리 계산기죠. 여기 계산기 프로그램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지금 우리 지금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 지금 얘는 뭡니까? 4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뭡니까? 다 뭐 하는 거? 합을 내는 그것만 하는 거, 합을 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A, B, C, D 값을 넣으면 나중에 뭡니까? 결합값이 우리가 합이 돼서 예제를 통해 나오는 그게 바로 예제 1번 예제. 근데 우리 예제 2번은 뭡니까? 똑같은 예제 2번도 계산기는 뭡니까? 그거는 뭐라 되어 있죠? 앞에 if문을 이용한 계산기죠. 근데 if는 우리가 이 조건문인데 이 조건문을 하는 얘도 함수인데 이 조건문은 뭡니까?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할 거니까 일단 우리가 배운 것까지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예제 1번만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책에 뭡니까?
2장 연습 문제하고. 자, 일단 다 올릴 건데, 자, 2장 연습 문제. 꼭 다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제가, 뭡니까? 2장까지는 제가, 나중에 풀어주세요. 자, 우리 연습 문제 볼까요? 자, 우리 책은 보면 항상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책에 우리 69페이지. 여기 보면 그 챕터에 대한 뭡니까? 요약이다, 요약. 그죠? 그 요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C 프로그램 작성 순서 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기, 거기서 쉽게 말하면, 자,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책에 우리 69페이지. 69페이지. 1번, C 프로그램 순서. 자, C 프로그램 작성 순서. 해서 우리 뭡니까? 프로젝트 만들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딩.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컴파일과 링크.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우리가 실행. 자,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C 언어는 우리 뭐에서 지금 여기서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뭡니까? 이용한 C 프로그램 작성 순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안 쓰고 다른 거에서는 프로젝트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코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앞에 우리가 그래서 다 C 언어 만들 때는 전부 다 꼭 다 프로젝트 만들어야 되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C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만들고 아까 했잖아요. 프로젝트 처음에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c .c 만들고 그 다음에 얘 링크 한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exe를 갖다 실행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요 앞에 뭡니까? 요 말이 빠진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뭡니까? C 프로그램 작성 순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소프트웨어 쓰게 되면 프로젝트 안 만들고 바로 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똑같겠죠. 어떤 거? 요거는 항상 똑같겠죠. 요거는 그죠. 항상 소스 코드 만들고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요 과정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책 보면 자, 2번 변수죠, 변수. 변수 항상 뭡니까? 어떤 값을 갖다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계속 얘기해요. 변수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우리 메인 메모리에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할당된다는 거. 메인 메모리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스캔F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캔F는 어떤 함수? 키보드를 통해서 값을 갖다 입력받는 그런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스캔F 쓰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항상 앞에 변수 앞에 그 변수가 위치하는 주소를 갖다가 찾기 위한 주소 연산자가 꼭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 밑에 있는, 69페이지에, 자,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꼭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또 자기가 하다가 지난번처럼 그거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공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 화면이 이제 그 학생이 질문한 건데, 자, 앞으로 질문할 때는, 자, 요 화면하고, 에러가 난 요 화면하고, 소스 코드를 같이 보내줘야 돼요. 얘기하다가 뭡니까? 직접 여러분이 짠 이 소스 코드를 뭡니까? 저한테 같이 보내주셔야 제가 뭡니까? 그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보고 어디에 에러가 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피드백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뭡니까? 이 코드를 제가 일일이 다 쳐봐야 되는데, 제가 친 거랑 여러분이 친 거랑 틀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가 에러가 났는지 갖다가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짠 이 소스 코드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얘를 이 화면 하나하고, 에러 나는 화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뭡니까? 자, 쭉 다들 캡처해서 다시 복사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나 쉽게 말하면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이 에러가 난 이 화면 하나 하고 실제 뭡니까? 내가 작성한 코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쉽게 말 무슨 그게 있다고 치면 쉽게 에러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마우스를 긁는다 뭡니까? 마우스 긁어서 자. 자, 좀 더 복사한 다음에 뭐를 우리가 메모장 만들어서 여기다 뭡니까? 붙인 다음에 얘를 갖다 뭡니까? 뭘로? 저장하시 저장. 저장할 때 뭘로 한다면 얘는 어차피 저장할 때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txt에서 이렇게 뭡니까? 저장한 다음에 뭐를 요 저장한 요 소스 코드 txt 요 소스 코드하고 아까 뭡니까? 이렇게 에러가 난 화면 두 개를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실제 저도 한번 프로그램 돌려보고 어느 라인에 에러가 있는지 갖다가 해서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2장 다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